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최근 이혼 과정을 밟았어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전 남편과 어떻게 하다 이혼하게 됐는지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살짝 예고해드리자면 전 남편과 시모 때문에 이혼했어요. 저는 전 남편의 거짓말로 결혼 생활 내내 시모에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모 때문에 힘들어도 결혼 생활에 책임감을 갖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모한테 시달리며 살았는데 그걸 남편이 몰라주니까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얼른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우리 둘은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당시 시댁에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그만 일이 꼬여버리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차 들려드리기로 하고 우선 남편이 친 사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 집이니까 신혼집은 같이 알아보고 있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좋은 집을 알아놨다고 큰 소리 쳤고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좋은 집을 알아놨다고? 어딘데? 내가 아는 형네 집인데 사정이 생겨서 해외로 나가게 됐거든. 몇 년간 거기서 지낼 계획이라 마침 전세를 내놨다길래 살펴봤거든? 여태 우리가 본 집들 중에서 최고야, 최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평수도 넓게 빠졌어. 거기다 아는 지인이라고 전세금을 대충 맞춰준다네? 솔직히 몇천 정도 부족했거든. 그래? 어디 한번 봐봐. 이때 남편이 형네 집을 살펴보며 사진을 몇 장 찍었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실제로 안 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진상으로 이상한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깨끗했고 평수도 잘 빠져 괜찮더군요. 솔직히 집이 좋아서 마음에 들긴 했어요. 남편도 이미 그곳에 마음을 홀딱 빼앗겼고요. 그렇게 좋은 집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남편은 아는 형이기 때문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놓치면 안 된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살펴본 집들 다 제쳐두고 그 집으로 결정한 듯 했어요. 저 역시 신축이고 외관이 마음에 들어서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생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확실한 정보인지 물었어요. 하도 전세 살기가 기승을 부릴 때라 안전하게 확인해야 했거든요. 물론 남편의 지인이라 어느 정도 믿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전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괜찮다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아유, 괜찮아. 그 형님이 나한테 어떤 형님인데 사기는 무슨.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원래 사기는 아는 사람한테 많이 당한다더라. 아이, 글쎄 안전하다니까. 그 형님은 나한테 그럴 뿐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도와드린 게 얼만데. 나한테 신세진 게 많아서 늘 미안하다. 언젠가는 크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야. 그런 사람이 설마 뒤통수 치겠어? 그건 알겠는데 미리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 확인해 보나 마나 확실하다니까. 그 형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확인할 건 없어. 그냥 100% 믿어도 돼. 남편은 그 형님과 본인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데 두말할 것도 없이 믿고 계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집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올리기까지 2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신혼집에 가구 들이기 전에 미리 청소나 한번 하려고
남편과 같이 신혼집으로 향했는데 웬 낯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본인들 집에 이삿짐 나르는데 왜 참견이냐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네? 그쪽 집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이 짐들 도로 빼세요. 뭐라고요? 아니 집주인이랑 계약서 쓰고 산 우리 집이구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 뭐야?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에 그쪽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짐 나르니까 이러죠. 어이없게 누군데 소리를 질러요? 뭐 우리 집?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구만. 이것 좀 보슈. 여기 집주인이랑 작성한 계약서 떡하니 있잖아. 그 사람들은 매매로 계약한 계약서를 내밀었고 소름 끼치게도 우리가 계약한 집주인의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 서둘러 남편에게 집을 전세로 놓은 형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대체 이 상황이 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형님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뭔가 착오가 생긴 거라며 여기저기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사기당한 거더라고요. 뭐 이중계약 사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서 저희한테 전세를 싸게 주겠다며 계약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을 판 돈과 저희에게 받은 보증금을 홀랑 가지고 해외로 튀었어요. 제대로 뒤통수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믿었던 형님에게 배신당해서 크게 충격받았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엄두를 못 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이미 작정하고 해외로 튀었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잡아도 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 형님이란 사람 뭐야? 두말할 것 없이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며. 그러게 내가 확실하게 확인해보자고 했잖아. 우리가 알고 지낸 사이가 몇 년인데 나한테 이렇게 사기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원래 아는 사람한테 등쳐먹는 거야. 경찰에 신고했지? 응, 신고는 했지. 못 잡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작정하고 해외로 튄 이상 어렵다고. 그나저나 우리 집은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대출 받아야지 뭐.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우선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잘 흘러가지 않았어요. 생각처럼 한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은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좀 얻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지 말고 집을 구해줄 테니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전에 좋은 기회로 집을 하나 사두셨고 전세로 내놓으며 이자 굴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마침 전세 기간도 끝나가니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사는 집 말고 또 다른 집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집인 것 같아서 들어가 살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했더니 다행히 그런 용도로 산 집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주면 저희 쪽에서 혼수를 해가는 거였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 덕에 우리는 혼수도 하고 집도 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남편은 눈치가 보였는지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친정 부모님께 용돈 잘 챙겨드리겠다며 앞으로 두 분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 되었고 남편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꼭 들어달라고 했어요. 부탁? 그게 뭔데? 처갓집에서 신혼집 얻어준 거 말이야. 그거 우리 부모님은 모르게 비밀로 해줘. 아니 내가 아는 지인한테 전세 사기 당한 거 알면 쓰러지실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 나 태어나기 전부터 결혼하면 돈 보태주려고 열심히 모으신 돈이야. 그걸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홀랑 날려먹은 거잖아.
그거 알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 그래서 어떻게 비밀을 하자는 거야? 장인 장모님이 얻어주시는 집, 그걸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얻었다고 하면 안 될까? 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아니 뭐 크게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마냥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영영 속이자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시기를 조금 미루자는 거야. 나중에 기회 봐서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 크게 충격받아서 쓰러지시면 어떡해. 더군다나 두 분 다 혈압까지 있는데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두 번 잘못되면 안 되잖아.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게 이게 뭐야. 내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어쩐지 그렇게 좋은 집을 전세로 싸게 넘겨준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했어. 아무리 급하게 해외에 나간다고 해도 그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전세 사기 당한 거 알면 목덜미 잡고 쓰러지시는 건 기본이고 난 아마 반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 때까지는 비밀로 좀 해주라. 앞으로 내 생각 같은 건 집어치우고 무조건 당신 말만 들을게. 장인 장모님께도 잘할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두 분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야근이고 출장이고 열심히 일해서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 사실 이 사안이 평생 비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었지만 남편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때가 되면 본인이 다 이야기해드리겠다고. 그러니 그때까지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뭐 영영 말씀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겠다니 기다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식을 올렸고 부모님이 미리 사두신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 할 때 시모는 왜 이렇게 낡은 아파트를 얻었냐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태준 돈으로 이 집을 얻었단 말이야? 그 돈이면 이보다 더 좋은 집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뭐하러 낡아빠진 아파트를 얻었어 그래? 엄마는 낡긴 뭐가 낡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여기저기 손볼 곳은 좀 있지만 방도 많고 넓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시모는 새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궁시렁거렸고 남편은 그런 시모 곁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아파트의 장점을 쥐어짜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본인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시모는 당분간 둘이 살 건데 뭐하러 큰 평수를 얻냐고 나중에 전세 기간 끝나면 돈 더 보태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겠다고 어물쩡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충 시부모를 잘 속이고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사실대로 털어놓을 때까지 이 비밀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시부모가 저희 집 근처로 가까이 이사 오면서 모든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 왔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넌 말 한 번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 집에 일일이 연락하고 와야 하니? 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됐고. 우리 오늘 여기서 저녁 먹을 거니까 밥이랑 국도 2개만 더 퍼라. 여기서 저녁을 드신다고요? 그럼 미리 말씀하시죠. 천이 마땅치 않은데.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온 거야. 말하면 그때만 신경 써서 차릴 거 아니니. 우리 올 때만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잘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남편 내조를 잘해야 우리 아들이 일이 잘 풀릴 거 아니겠니? 앞으로 연락 없이 수시로 확인하러 올 테니까
항상 긴장하고 신경 써라. 특히 먹는 거 절대로 부실하게 대충 먹이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너 귀찮다고 청소 게을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일하느라 바쁘더라도 집안일은 늘 신경 써야 돼. 조금만 방심해도 먼지가 한 움큼 쌓인다니까.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고 막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그러던데 넌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 어디 하늘 같은 기둥한테 집안일을 시키니? 난 그런 꼴 절대로 못 본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사는 집 근처로 가깝게 이사 온 걸까 의아스러웠지만 우연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이럴 계획이었던 겁니다. 가까이 살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잘하고 있나 감시하려고 가까이 이사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툭하면 우리가 신혼집 마련해줬다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고 같이 바깥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저 혼자 집안일에 남편 내조까지 잘 해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집 인테리어 수리 문제로 친정엄마가 집에 들르셨는데 때마침 시모가 말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집에 친정엄마가 온 게 못마땅한다는 듯 오만 티를 다 내면서 얼른 집에 가길 바라더군요. 눈치가 보인 엄마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셨고 시모는 제게 사부인이 갑자기 왜 온 거냐면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못 오게 해야 하냐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왜 오시면 안 돼요? 저 보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집 멀어서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반찬 줄 겸 얼굴 보러 오시는 건데 그렇게 싫어하실 필요 있어요? 어머님도 자주 오시면서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러세요? 예, 나랑 사부인이랑 갔니? 이 집 누구 돈으로 얻었는지 잊었어? 아무리 아들 명이라고 해도 엄연히 우리가 해준 집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들이던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리고 사부인 들락날락하면 내 새끼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창모가 떡하니 앉아있으면 어떻겠어? 그게 맞게 행동한다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척하면 척이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겠니? 아무튼 앞으로 사부인 집에 못 오시게 해라.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나 혼자 친정에 들리면 되잖아. 어머니, 말씀 한번 서운하게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남편을 쥐잡듯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이러세요? 오히려 사위 힘들까봐 챙겨주시기만 하는데요. 뭐 어디서 시어미 말에 토를 달아? 글쎄 내가 하라면 그렇게 해. 그동안 툭하면 불쑥불쑥 찾아와서 온갖 살림을 지적하고 저를 못살게 군 것도 짜증이 났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본인들이 사준 집이니 허락 없이 그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잠시라도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아니, 남편을 힘들게 하면 뭘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간 시모한테 감정이 서서히 쌓이고 있던 터라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집에서 마냥 살림만 하는 주부도 아니고 남편이랑 똑같이 사회생활하는데 무조건 저보고 다 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짜증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시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 제대로 막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이 집 친정 부모님이 얻어주신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시잖아.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본인들이 해준 집이니까 아무나 들이지 말라는 게 말이나 돼? 아니 우리 엄마가 아무나야? 이 집 누가 얻어준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이라도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잠자꾸 가만히 있는 건데? 나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툭하면 찾아와서 살림 잘하나 검사하고
온갖 집안일, 잡일 다 나한테 하라고 강요하고.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도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좋게 해결하려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나한테 그러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한테 그러시는 건 두고 볼 수 없다고. 이 집 우리 부모님 집인 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거야. 아, 여보. 우선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 속상하고 내가 잘 아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 알긴 뭘 알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반감만 하니? 대체 언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 그동안 많이 기다려줬거든? 이 정도면 슬슬 말씀드릴 때도 됐잖아. 아니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갑질 못하게 막아주기라도 하던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언제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딱 말해. 언제 어떻게 말씀드릴 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시모한테 끝도 없이 시집살이 당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정확히 언제 말할 건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계속해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시집살이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던지 아니면 참견 못하게 손을 쓰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사실대로 털어놓는 건 어려워도 앞으로 시모가 더 이상 참견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막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너무 소홀했다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진작 도와주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고부싸움에 쉽게 끼어들었다가 새우등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자코 있었어. 엄마랑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겠거니 하고 왜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잖아. 괜히 어설프게 껴서 당신 편들다가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당하기만 하잖아. 이 집 우리 부모님 집인데 오지도 못하게 하셔.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아주 답답해 미치겠다고. 알겠어. 내가 이번에는 책임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난 가만히 있는 게 당신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힘들었다면 미안해. 남편은 아무런 개입 없이 가만히 있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준다고 했고 미리 앞으로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시모의 갑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더군요. 남편은 분명 시모한테 잘 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달라진 게 없이 늘 똑같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모한테 이야기 안 했냐고요? 그랬더니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헛소리를 짓거려대더군요. 아직 말 못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질 장난 아닌 거. 기분 좋을 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당한 때 보고 있어. 괜히 기분 안 좋을 때 말했다가 불똥 튀면 어떡해. 저는 시모 때문에 매 순간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판인데 남편은 본인한테 불똥 떨어질까봐 그놈의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적당한 때가 있기는 한 걸까요? 아예 말할 생각이 없는 건지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그냥 내가 말한다고 남편은 빠지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널 믿은 내가 바보였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난 참지 않고 시모와 싸울 거라고 했고 그로 인해 고부 사이가 안 좋아져도 감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모와 제가 싸울 때 조금이라도 시모 편을 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사람은 나니까 생각 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모와 제대로 한판 붙었어요. 그간 시모한테 시달리면서 감정이 매우 안 좋았던 터라 이날만을 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시모는 평상시처럼 되지도 않은 갑질로 저를 잡으려고 했고 저는 무서울 게 조금 더 없었기 때문에
참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평소처럼 반응하지 않자 살짝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버르장머리 없다면서 더 난리치기 시작했고,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결혼 잘못했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미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더니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며느리 한번 참 잘못 들였어. 너 당장 이혼해라. 난 이렇게 포르장머리 판 말아먹은 며느리 더는 못 본다. 쥐가 잘하면 내가 잔소리를 왜 해? 볼 때마다 속 터지니까 잘 좀 하라고 이야기한 거 가지고 어디서 말대꾸를 해? 됐고, 너 당장 쟤랑 헤어져.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랑 너랑 같이 살아? 내가 돈 없고 직업 후진 건 다 참아도 버르장머리 없는 건 못 참는다. 맞는 말 한 게 버르장머리 없는 건가요? 세상 어디를 뒤져도 어머님 갑질과 잔소리에 버틸 수 있는 며느리 없어요. 그나마 저니까 여기까지 참아준 줄이나 아세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고 괜한 분란 만들기 싫어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제가 뭐 집에서 놀아요? 저도 어머님 아들처럼 똑같이 직장 출근해서 일해요. 아니, 같이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는데 왜 저만 혼자만 집안일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곤란하다고요. 장가간 아들 평생 끼고 살 생각이세요? 결혼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셔야죠. 틈만 나면 간섭하고 갑질하고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요. 진짜 그동안 참았던 속내를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좋게 내내거리다가 숨 한 번 안 참고 와다다 쏟아내니까 시모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리고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때문에 죽겠다면서 뒷목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남편이 한 소리하며 거들었어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거들어준 게 아니라 시모의 말을 거들어줬어요. 제가 분명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모 편 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아주 손쉽게 제 말을 무시하고 시모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잘못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른으로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버릇없이 굴어야 돼? 뭐? 당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란 소리니? 다 우리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도 그냥 꾹 참고 흘려들으면 되지. 뭐하러 말대꾸해서 혈압 오르게 만들어? 우리 엄마 혈압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때문에 엄마 쓰러지면 책임질 거야? 그래서 어머님 혈압 조심해야 되니까 할 말 꾹 참고 그냥 입 닫고 살아라 이거야? 네 눈에는 어머니 혈압 오는 것만 보이니? 나도 혈압 올라. 내 속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 보여? 그래봤자 당신은 젊잖아. 엄마는 연세도 있고 혈압 잘못 오르면 정말 큰일 나. 어떻게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건강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냐? 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해. 너 때문에 혈압 올라서 엄마 쓰러지면 진짜 가만 안 둬. 안 참을 거야? 남편은 시모와 제가 있는 앞에서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시모의 편을 제대로 들어줬어요. 아니, 제가 꼭 누구 편을 들어줘라 이게 아니라 시모가 선 넘자 좀 도와달라는 건데 기어이 제 엄마만 생각하더군요. 이쯤 되니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무의미하다 판단됐습니다. 시모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니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다시피 남편이 전적으로 시모 편을 드니까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은 불보듯 뻔했어요. 내 말 안 듣고 전세 사기 당한 것도 눈 감아주고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을 시모한테 사실대로 말 못해서 온갖 갑질도 다 당하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내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해주는 걸까? 서운함을 넘어서 아, 얘는 죽어도 내 편이 되어줄 놈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시집살이를 겪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해치워버리자 싶어서
따로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 이혼할 생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왜 이혼이냐며 놀라셨지만 나중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하려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런 인간들한테 뭐하러 시어머니 남편 대접해주고 있냐면서 빨리 끝내라고 하셨어요. 되지도 않는 갑질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도 못 됐지만 그걸 든든하게 막아주지 못하는 남편도 문제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놔야겠다며 조만간 집에 들르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걸 터뜨릴 계획을 짰습니다. 시모랑 한바탕한 이유. 남편은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시모가 집에 가니까 한풀 꺾인 목소리로 시모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있었냐면서 그냥 본인이 좋게 말씀드리면 될 일을 왜 이를 키우냐며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시모 분이 풀리면 좋게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말하긴 뭘 말합니까? 이래놓고 또 후지부지 넘어갈 걸 누가 모를 줄 알고요? 그냥 대꾸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너는 내가 엄마 오면 다 터트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분명 엄마가 집에 오면 시모가 쪼르르 달려올 게 뻔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며칠 후 엄마는 부동산 아줌마와 집을 내놓기 위해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한참 집을 둘러보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예상대로 시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오셨네요. 어머님 혹시 베란다로 맨날 저희 집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 엄마 오신 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지켜본 줄 아냐? 우연히 마트 갔다가 웬 모르는 여자랑 같이 너희 집으로 들어가길래 와본 거다. 아니 너는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그때 알아듣게 말했구만 뭐하러 또 사부인을 집에 들여? 곧 있으면 우리 아들 퇴근하는 거 몰라? 어머 사부인,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대놓고 싫은 티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자 듣다 하니 좀 그렇네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 엄마인데 딸 집 오지도 못합니까? 사부인도 툭하면 제 집 드나들듯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이건 뭐 잠만 따로 자는 거지.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이리저리 간섭하고 갑질하고. 저 우리 딸 이렇게 시집살이 당할 줄 알았으면 시집 안 보냈습니다. 본인 아들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쥐잡듯 잡아요? 저도 어디 한번 김서방 좀 잡아볼까요? 뭐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누굴 잡겠다는 거야? 당신 딸이 하도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뭐라고 한 거 가지고 일어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얘가 고분고분하게 굴었으면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했겠습니까?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 몇 마디 좀 들었다고 쪼르르 네 엄마한테 이러기라도 한 거야? 감히 귀한 내 딸한테 어디 소리를 질러요? 우리 애 그렇게 경우 없는 애 아닙니다. 그쪽이 시어머니라고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시켜서 참다 한마디 했겠죠? 저도 안 당한 시집살이를 왜 제 딸이 당해야 합니까? 아니 제 딸이 무슨 이 집 하녀예요? 그렇게 본인 아들 귀하면 뭐하러 장가 보냈습니까? 그냥 평생 끼고 사세요. 괜히 귀한 딸, 제 딸 고생시키지 말고요. 지금 그 말 이혼하자는 말로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이혼해봤자 여자만 손해지. 안 그래도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어서 귀한 딸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데리고 온 저 여자랑 같이 얼른 썩 나가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나가야 할 건 저희가 아니라 그쪽이죠.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집 나눠 가지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웃겨 정말. 언감생심 어딜 넘봐?
이 집은 우리가 해준 집이야. 아들 거라고.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감히 이 집을 나눠 가지러 들어?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이혼할 때 하더라도 너한테 1원 한 장 안 주게 할 거야.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것도 모자라서 위자료까지 뱉어내라. 뭐 이런 속셈인가 본데. 어림도 없어. 얼른 네 엄마 데리고 안 꺼져? 시모는 더욱더 언성을 높이며 엄마와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녀는 그런 시모와 맞서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랑 우리 모녀가 서로 실랑이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황급히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며 시모를 보호했습니다. 당신, 장모님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치사하게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랑 네 엄마랑 둘이서 치사하게 나 괴롭힌 건 생각 안 하니? 내가 언제 괴롭혔어? 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 시집살이 시킬 때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히려 네 엄마 편만 들었어.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 괴롭히라고 힘 실어줬잖아. 난 어머님도 싫지만 너도 싫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니깎게 무슨 고생? 됐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준비나 해라. 당장 네 엄마랑 썩 안 꺼져? 이 집 안에서 꺼져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에요. 여기 내 집이거든요. 장모님! 엄마는 그동안 참았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끝까지 비밀로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지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시모의 눈치를 살폈어요.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하지 말게. 우리 딸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는 사위 필요 없어.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집이 내 집이지 왜 당신 집이야? 당신 아들이 하도 부탁해서 그건 비밀로 했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더 이상 비밀로 지켜줄 이유가 없지. 이 집 오래전에 제가 사둔 집입니다. 글쎄 김서방이 아는 지인한테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걸 그쪽이 알면 혈압이 올라서 쓰러진다나 뭐라나. 그쪽이 준 돈으로 이 집 마련한 거라고 거짓말 좀 해달라고 하도 부탁하길래 하는 수 없이 들어준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부동산에 이 집 내놓고 바로 이혼시킬 겁니다. 그러니 어서 귀한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엄마의 호통에 시모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모는 이 집이 엄마의 집이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눈동자와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게 사실이냐며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아니지. 뭔가 잘못된 거지? 엄마, 그러니까. 너 왜 말을 더듬어? 정말 저 여자가 떠드는 소리가 다 사실이라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그걸 다 홀랑 말아먹어! 사는 놈이 당할 게 없어서 아는 사람한테 사기나 당하고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네 아빠랑 내가 죽어라 모은 돈이야 그게! 됐고 참말 말고 경찰서 가자. 가서 당장 그럼 찾아내라고 해. 이미 해외로 튀었어. 찾고 싶어도 못 찾아. 아이고. 엄마. 충격이 컸는지 시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호들갑 떨며 그런 시모를 걱정했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제게 모든 원망을 돌리며 분노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저희 엄마 충격받았잖아요. 혈압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십니까? 만약 이 일로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디다 대고 용서란 말을 입에 올려. 나야말로 너 용서 못해. 너 때문에 엄마랑 내가 입은 피해가 말도 아니야. 전세 사기 당한 놈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누구한테 까불어? 그렇게 네 엄마 걱정되는 놈이 바보같이 사기나 당하니? 모든 일은 다 너 때문이야. 괜한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자네 뭐하나? 내 딸 말 못 들었어? 얼른 엄마 모시고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야. 엄마와 저는 남편한테 얼른 나가라며 막 쏘아붙였고 남편은 충격받아 앉아있는 시모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시모에게 모든 걸 터뜨렸고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놨어요. 그 다음 저는 남편의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보냈고 저도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고 남이 됐어요. 시모는 뒤늦게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며 다시 잘 지내보자고 했지만 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란 걸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무응답으로 대응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렇게 이혼해봤자 아들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며느리가 무슨 하녀도 아니고 본인 아들 떠받들어줄 몸종도 아닌데 어디서 집 마련해줬다고 되지도 않은 갑질을 한 건지. 아무튼 저는 그 인간들과 엮일 일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갑질하는 시댁 만나지 말고 좋은 시어머니 만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